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AI 분야의 최강자죠? 엔비디아에 대한 소식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특히 미국이랑 중국, 이 복잡한 관계 속에서 엔비디아가 AI 칩 수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, 이게 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. 네, 오늘 다룰 내용들이 사실 엔비디아의 최근 움직임뿐만 아니라 그 배경,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우리 주요 파트너사에게 미칠 영향까지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. 그렇죠. 단순 기술 기업 소식을 넘어서 현재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어떤 단면을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. 우선 그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의 행보가 눈에 띄는데요. 워싱턴 DC 갔다가 바로 또 베이징으로 가고 굉장히 바쁘게 움직였어요. 맞습니다.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쪽 인사들하고 정책 이반자들을 만나서 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미국 내 AI 인프라 강화, 제조업 육성 이런 현 행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하죠. 그리고 미국의 AI 리더십 이걸 계속 강조하는 모양새고요. 네, 그리고 이제 베이징에 가서는 분위기가 또 다르죠. 중국 정부랑 업계 관계자들 만나서는 AI가 어떻게 생산성을 높이고 기회를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했어요. 양쪽 다 끌어안으려는 전략일까요? 뭐 그럴 수도 있겠죠. 또 전 세계 연구자들이 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AI 발전에 같이 기여할 수 있다. 이런 글로벌 협력 메시지도 던졌고요. 가장 큰 뉴스는 역시 그 중국 시장용 AI 칩 H20 판매 재개 소식 아니겠습니까? 미국 정부로부터 수출 라이센스를 받기로 했다. 곧 공급을 시작하고 싶다. 이렇게 밝혔어요. 네, 그게 정말 핵심적인 변화죠. 거기에 더해서 아예 미국 수출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는 새로운 RTX 프로 GPU라는 것도 발표를 했습니다. 아, 또 다른 칩이요. RTX 프로 GPU. 네, 이 칩은 뭐 스마트 팩토리나 물류 시스템 같은 걸 위한 디지털 트윈 AI에 아주 이상적이라고 하네요. 디지털 트윈 AI. 현실을 가상에 복제해서 시뮬레이션하는 그 기술 말씀이시죠? 맞습니다. 그 복잡한 시스템을 가상에서 먼저 돌려보고 최적화하는 데 쓰이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젠슨 황 CEO가 강조하는 게 AI가 이제는 뭐 전기나 물, 인터넷처럼 기본적인 자원이 되었다는 거예요. 네, 그렇죠. 그래서 오픈소스 연구나 파운데이션 모델 같은 걸 지원해서 AI 기술을 더 널리 퍼뜨리겠다. 일종의 AI 민주화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. 특정 국가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지역의 경제 발전을 도울 수 있다는 그런 시각이죠. 여기서 그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개념인가요? 좀 생소한데. 아, 그건 이제 아주 거대하고 여러 목적에 두루 쓰일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AI 모델을 말합니다. 특정 작업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이걸 기반으로 다양한 AI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뭐랄까 기초가 되는 기술이죠. 아하, 기반 모델이군요. 알겠습니다. 근데 이 H20 칩 판매 재개가 왜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다뤄지는 건가요? 이게 원래부터 중국 시장용으로 나온 거 아니었나요? 네, 맞아요. H20는 처음부터 미국의 그 수출 통제를 피하려고 성능을 일부러 낮춰서 만든 중국 시장 맞춤형 칩이었죠. 네네. 근데 지난 4월에요. 미국 행정부가 갑자기 이 H20마저도 사실상 수출 금지 품목처럼 묶어버린 겁니다. 아, 그것마저도요? 그때 H20 관련해서 매출 손실만 25억 달러. 25억 달러요? 와. 그리고 2분기에는 추가로 80억 달러 손실을 예상했었어요. 재고 관련 비용도 한 45억 달러 정도 발생했고요. 뭐 예상했던 55억 달러보다는 줄었다고는 하지만 엄청난 금액이죠. 이야, 정말 상상 이상인데요? 그 정도 손실이면.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H20 판매를 다시 시작한다는 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그 단순히 뭐 10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다시 메꿀 수 있다. 이런 재무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거죠. 그렇죠. 거의 막혔던 거나 다름없던 그 거대한 중국 AI 시장에 다시 접근할 수 있게 된다는 아주 큰 전략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. 이런 결정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아무래도 더 큰 그림,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에 어떤 주고받기가 있었을 거라는 분석이 많군요. 네, 그렇게 볼 수 있죠. 지금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걸었던 일부 수출 통제를 좀 풀어주는 대신에 중국한테는 뭐 히토류 공급 확대 같은 걸 요구하고 있다는 그런 관측이 있거든요. 복잡한 협상이 물밑에서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러니까 H20 판매 재개도 그런 협상의 일부일 수 있다. 뭐 그럴 수 있다는 거죠. 다만 이제 반도체 같은 핵심 기술에 대한 통제는 계속 가져가려고 할 거고요. 중국도 히토류라는 차들을 쥐고 있으니까요. 엔비디아의 H20 판매 재개는 이런 복잡한 협상 국면 속에서 나온 일종의 타협점일 수도 있고요.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네요.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참.
근데 이 H20 판매 재개 소식이 특히 삼성전자에게는 아주 좋은 소식이라고요? 네, 맞습니다. 삼성전자가 과거에 이 H20 칩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죠. 4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3. 이거의 주요 공급사였거든요. 아, HBM3요? 네. 근데 H20 판매가 딱 중단되면서 삼성도 관련 매출에 타격이 있었는데 이번에 재개되면서 다시 수혜를 입게 되는 구조입니다. 그래서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게 삼성전자 3분기 실적에도 꽤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다. 이렇게 보고 있고요. 그렇군요. HBM3 물량이 다시 늘어나는 거니까요. 거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 새로운 중국 시장용 칩 RTX 프로 GPU요. 여기에도 삼성전자 기술이 들어간다고 하던데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 새로운 칩에는 기존 HBM 대신에요. 삼성전자의 차세대 그래픽 D램인 GDDR7 이게 탑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 GDDR7이요? HBM이랑은 다른 건가요? 네, 좀 다른 종류의 메모리인데요. HBM보다는 대역폭이 좀 낮지만 전력 효율이나 가격 면에서는 장점이 있어서 특정 AI 연산 환경에서는 이게 더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. 아하. 근데 이 칩에 들어가는 GDDR7 물량을 삼성전자가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할 걸로 예상이 돼요. 독점이요? 네, 시장 분석기관 자료를 보면 내년 2025년 GDDR7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한 70% 정도 점유율을 차지할 거다. 이런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GDDR7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. 와, 그럼 삼성전자한테는 이게 또 다른 엄청난 기회가 되겠네요. HBM에 이어서 GDDR7까지. 그렇죠. 엔비디아한테 삼성전자의 기술력이 정말 갈수록 더 중요해지는 상황인 겁니다. 네.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엔비디아는 미국의 그 수출 규제라는 큰 제약 속에서도 어떻게든 거대한 중국 AI 시장을 놓치지 않으려고 H20 판매 재개랑 또 신규 칩 출시 이런 다양한 전략을 쓰고 있는 거네요. 맞습니다. 이게 첨단 기술 기업이 지정학적인 현실과 또 시장의 요구 사이에서 얼마나 복잡하고 정교하게 움직여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죠. 네. 동시에 또 삼성전자 같은 핵심 공급망 파트너의 중요성이 단순히 부품을 대주는 걸 넘어서서 뭐랄까 전략적인 협력 관계로 더 부각되고 있다는 정도 시사하고요. 네. 오늘 주신 자료들 덕분에 엔비디아의 이런 복잡한 전략, 그리고 그 배경에 있는 미중 기술 경쟁, 또 그 안에서 삼성전자 같은 파트너사들의 역할 변화까지 아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. 네. 정말 이 AI 시대를 맞아서 기술 기업들의 하나하나의 움직임이 글로벌 경제는 물론이고 지정학 판도에까지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크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. 앞으로 이 구도가 또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 계속해서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.